안녕하세요. 이대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육 도구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한 면도 없잖아. 상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잘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또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은 바로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가 함께 발간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에서 협력해서 다양한 인공지능제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중점 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마련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은요, 2025년부터 개정될 새 교육과정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다음에 AI 기초원리라든가, 그다음에 AI 활용, 그리고 AI 윤리 등의 과목을 가지고 초중 고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즉 AI 교육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설계도니까요. 교육과정에 이 내용이 담기면 그대로 시행이 되게 있는 거죠.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들에게 AI 기법과 개념을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AI를 자유롭게 다루는 AI 네이티브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심화과정까지 초중등교육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교육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쭉 나눠놨는데요. 영역은 이제 보면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크게 인공지능의 이해와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이해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고 또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아닌지를 감별하게 하는 그 시야를 길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일 텐데요. 이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인공지능 교과서에서 발췌한 그 자료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융복합적인 미래 방향은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면서 학생의 인공지능 기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우선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바탕에 깔아주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단원인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단원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원이 바로 요 단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원리로 동작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예. 중등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의 엄밀한 수학적 원리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상세한 프로그래밍 시스템 이런 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 그룹이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각각의 수준에서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동작을 구현하는 실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단원을 몇 가지 사례로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요 사진은 3년 전에 인공지능 대회 플랫폼인 캐글 코리아에서
서울의 집값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지한 웹페이지 화면입니다. 웹페이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당시에 이제 그 캐글 코리아는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6,556행 21년에 서울 집값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데이터를 주고 집값 예측 인공지능을 만드는 경연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경연 대회를 연 거죠. 이때 이 대회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모델 입맛에 맞도록 데이터 가공을 하는지가 바로 우승의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공지능 기술 이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단어를 통해서 데이터에 관한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인공지능에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의 목표로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살아갈 미래 사회는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보석보다도요. 어쩌면 데이터가 더 값진 보물이 될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데이터에 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그 인식은 크게 영상 인식과 음성 인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에서 한 중학생이 연필, 필통, 지우개의 사진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 세 가지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 실습 과정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코딩을 일치하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일명 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코딩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코딩 교육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티처블 머신 말고도 수많은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과정을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이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노코딩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들이 계속해서 에듀테크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그 사회적 영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대학의 연구원이 이제 그 어떤 논문에 게재한 건데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 가는데 뭐 직진을 하면은 여러 명이 사망하고 방향을 바꾸면 한 명만 사망한다. 뭐 또 이 B의 경우에는 직진하면 이 경우에는 한 명만 사망, 방향을 바꾸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주고하면서 그 자동차 자율주행 그 자동차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최소한의 어떤 인사사고를 낼 가능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그 인사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관련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그 운전하는 A, B, C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게 제일 뭐가 어떠냐라고 하는 그 정답은 있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인공지능이 설계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져야만 되겠죠. 그게 목표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그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서울에서도요. 상암동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 내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좀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콜을 하면 자율주행 택시가 와서 태우고 가는데 물론 이제 운전석에는 지금 사람이 하나 앉아 있지만 시험 단계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조작을 하지는 않고요. 아주 그 위급한 상황일 때만 제동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택시가 정해진 목표를 통해서 가고 가다 장애물을 발견하면 스톱을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일상 사용하는 그 승용차에도 많이 일부 접목이 돼 있죠. 뭐 제 차도 보면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50km 이상이 되면은
이 왜 곡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차선이 이렇게 꺾여지면 자기가 인식을 해서 그 자동차가 인식을 해서 핸들을 꺾지 않아도 자동으로 꺾어주고 말이죠. 손만 얹고 가도 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기계를 믿으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졸음운전하고 그럴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차와 추돌 위험이 있으면 뭐 경보음도 울리고 또 스스로 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 있다가 이제 앞에 차가 떠나면 앞에 차가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이미 승용차에 접목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중이 이용하는 그 택시도 자율주행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단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겪어도 보게 되니까 말이죠.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나름대로의 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교육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또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나마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자료를 좀 제시해 드리고 또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사례들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도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렸고요. 또 실제 지금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것 말고도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 형성에도 관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